인사 같이 한번 드릴까요?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카메라 열기가 좀 엄청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제가 임시완 씨부터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17개 극장에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서 그 전국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죠? 앞쪽에 있습니다. 예, 이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불안당에서 현수 역할을 맡은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김희원 씨. 네. 아유, 불안당에서 병갑 역할을 맡은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가 엄청나십니다. 변상현 감독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불안당 연출을 맡은 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CGV 스타 라이브 톡은요, 제가 영화를 보고 궁금했던 점을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잠시 뒤에는 관객분들이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참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변성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전작이 김하중 씨, 지성 씨가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나의 PS 파트너라는 작품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장르의 영화를 연출을 하셨거든요. 나쁜 남자들이 잔뜩 나오는 이 나쁜 남자들의 세계를 굉장히 멋지게 그려주셨는데 특별히 이번 작품을 만드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작 그 나의 PS 파트너를 찍을 때 거기 현장에서 다음 영화의 장르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는 남성적인 영화를 찍고 싶더라고요. 그 두 남녀의 말랑말랑한 로맨스물을 찍다 보니까는 좀 약간 거칠고 투박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장르를 정해놓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제 두 번째 질문은 임시완 씨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불안당 보면요, 제일 큰 놀라움이 이제 임시완 씨가 연기하는 현수라는 캐릭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니, 임시완 씨에게 이런 모습이? 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남자적인 매력을 이번에 발산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현수가 재호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불안당으로 거듭났듯이 임시완 씨 역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액션 배우로 거듭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좀 파격적인 변신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나요? 저는 액션씬을 찍을 때 그냥 여느 배우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액션 스쿨 다니고 연습하고 그런 준비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아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사실 물론 액션 연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작품을 하면서 액션 연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주안점을 두지는 않았거든요. 되려 좀 그 인물의 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좀 더 액션에 신경을 더 써야 됐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액션 연기가 충분하지 않았나요? 완전 충분했어요. 관객분들이 직접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희원 씨입니다. 네, 오늘 분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네, 김희원 씨의 악역은 제 이번 영화를 보면서 역시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도 이 병갑이라는 인물이요, 다른 그 악역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굉장히 낭만적인 악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악역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에 모토가 왜 친구한테 관심을 받고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서 뭐 친구 따라 나쁜 짓도 하고 또 나쁜 짓을 해야 나를 더 좋아해주고 약간 이런
살짝은 좀 약간 누군가를 막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재호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연기를 해가지고 조금은 눈물도 많고 좀 약간 여성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하여튼 그런 식의 연기를 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좀 독특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불안당이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비주얼적으로 스타일리시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저희가 영화 불안당의 명장면, 스틸을 한번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액션 명장면 스틸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탄식을, 네, 감탄을.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액션 장면이 아마 관객분들이 나중에 불안당에서 명장면을 한번 뽑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고의 장면 중 하나로 뽑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선장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액션 시퀀스였죠.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변성현 감독님은 혹시 현장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촬영 전날에 배우들이 모이기 전에 저희 스태프들이니까는 촬영 감독님이랑 해가지고 리허설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게 구현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머릿속에만 그림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했고, 사실 근데 되게 어려운 현장은 아니었었어요. 봤을 때 물론 배우들은 와이어도 달고 좀 힘들게 찍었지만 그렇게 많은 테이크를 가지도 않았었고 그냥 계획을 세운 대로 했던 것이 뭐 잘 찍혀진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동의하시나요? 별로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이 장면 때 그 희원이 형 안 계셨고 아, 그렇죠. 저는 밖에서 죄송합니다. 구경을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왠지 계셨을 것 같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희원이 형이 옆에서 그 밖에서 응원을 열심히 해줬었고, 저는 이 안에 있으면서 저 역시도 뭐 그렇게 그 체력 소모가 심하지는 않을 편이었어요. 액션 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이 씬을 열심히 찍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페퍼우드 풀 겸 그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한 잔만 하자 해서 밤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아침 해가 뜨는 거를 보고 우리가 술 마시는데 아침 그 바이킹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좀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임수연 씨에게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액션씬을 보면요, 그 이제 아저씨에서 원빈 배우도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이 액션 배우로서의 사실 그 전에는 이미지가 좀 덜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보다 좀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설경구 배우님도 뵌 적이 있었는데 시환 씨가 액션 연기를 하시느라 아마 힘드셨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장면을 촬영하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막 딱히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콘티 작업을 되게 굉장히 섬세하게 하시고 사전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잘 짜여진 판에서 저는 그 배운 대로만 잘 움직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액션씬 하면서는 정말 힘든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액션에 타고난 배우분이 아니실까. 네. 그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맨스 명장면 스틸입니다. 네, 두 번째. 네.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쪽 분 어느 분이 이제 되게 반응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도 이 브로맨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연달아서 지금 임시완 씨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설경구 씨 하면은 사실 굉장히 대선배님입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 이제 처음 그 호흡을 맞추신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브로맨스 연기를 선보이셨는데 설경구 씨가 이미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브로맨스를 넘어서 나는 시완이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두 분의 호흡이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선배님이 정말 잘해주셔서 저는 되게 편하게 했었고요. 얼마 전에 그 선배님이랑 20살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이제까지는 전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줄 몰랐고 그만큼 제가 좀 선배님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대했죠. 선배님이 편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냈다가 선배님이 20살 차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대하면 안 되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지만 아무튼 뭐 지금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고 뭐 선배님 덕분에 되게 촬영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긴장하지도 않고. 네, 설경구 씨는 브로맨스를 넘어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답변을 해주신다면? 몰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촬영할 때 동안에는 그게 이제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사랑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변성현 감독님께서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물론 이제 언더커버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누아르 영화도 물론 염두에 두셨겠지만 멜로 영화를 제일 많이 보셨대요. 이 영화 준비하시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이제 스틸을 보면은 재호와 현수의 이 브로맨스가 굉장히 절절하게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이 재호와 현수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저는 맨 처음 재호와 현수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좋아하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좋아하는 과정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거기서 나타나는 비극이라는 게 어떤 타이밍에 엇갈리면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로미오가 눈을 뜨고 줄리엣이 약을 먹는 순간, 그래서 그런 순간의 타이밍들이 엇갈리면서 나타난 비극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싶었고, 그것을 이제 느와르에 녹였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도중에는 느와르 영화들보다는 이렇게 술에 취한 기분처럼 그 멜로 감성에 좀 취하고 싶어서 그래서 멜로 영화들 많이 보면서 시나리오 작업하고 그랬어요. 제가 감독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작품이 끝나고 연기를 다 하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알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브로맨스에 이어서 세 번째 명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의 화신 명장면인데요. 네, 표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제 김희원 씨에게 드디어 질문을 드릴 타이밍이 왔는데 질투의 화신이 아니고 질투의 희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희원 씨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시완 씨를 사랑하는 설경구 선배를 짝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문을 일으키셨는데, 네. 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표정도 항상 이렇게 왜 남녀가 사귈 때 막 이렇게 뭐 괜히 막 기분 나쁜데 뭐 안 들키려고 옆으로 보는 것 같은 뭐 항상 그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저 두 번째 장면도 재호가 이제 현수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그게 이제 괜히 은근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지 말라고 뭐 하여튼 그게 되게 좀 질투의 마음이 들었고, 방금 전에 명장면 그 바닷가에서는 거기가 막 포항 앞바다예요 거기가. 근데 그 씬을 찍을 때도 제가 차에서 이렇게 보는 커트가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촬영을 하는데 그 새벽 6시까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12시에 출발해서 이제 6시까지 거기를 갔는데 둘이서 막 바닷가에서 놀더라고요.
이것들이 나 빼놓고 놀러를 갔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약간 좀 째려보는. 하여튼 항상 그런 마음으로 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그 실제로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들도 그 질투의 그 마음에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근데 꼭 이 세 명이 모이면 그런 데잖아요. 넌 누구 편이냐. 이렇게 단둘이 모이면은 막 이렇게 반짝이는데 꼭 세 명 있으면 누가 더 친하나 그러는데 그런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봤는데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약간 그런 마음을 되게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설경구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 중에 사람을 죽이면서 아동틱한 연기가 잘 어울리는 거는 김희원 씨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시사 이후에는 귀요미 불안당이라는 그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귀엽다는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좋게 봐주시니까 되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악역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만약에 리얼 저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쁘다고 느끼는 순간 악한 짓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역 연기를 할 때 항상 내가 하는 짓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마 천진난만하게 죽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악담이 그 천진난만하면 정말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의외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인상적인 악역 연기를 계속 선보여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명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고 싶은 명장면인데요. 현수가 이제 지금 어머니를 잃고 이 오열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현수라는 인물이 가장 큰 폭의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특히 이제 이 장면에서 더 그랬고요. 연기하시면서 이제 임시완 씨에 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현수의 이 다양한 감정폭을 따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연기를 하시면서 혹시 가장 좀 심정적으로 몰입하셨던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몰입이 좀 많이 필요했던 장면들은 당연히 좀 이런 감정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감정씬들이 좀 많았죠. 불안당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감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려운 장면들은 이런 감정씬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감정씬을 다양하게 다 그 지목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엔딩 명장면 스틸 보실게요. 네, 이 장면 참 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재호를 죽이는 이 현수의 표정과 또 이 마지막에 이 엔딩 크레딧 오르기 전에 현수가 차에 무표정한 이 얼굴로 누워있는 장면인데 제가 이번에는 변성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그 마지막까지 이 무표정한 재호의 표정, 재호가 아니라 현수의 표정, 네, 그래 굉장히 묘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이 엔딩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불안당은 그 어떤 의미로는 그 현수의 성장 영화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두가 불안당인 세상 속에 불안당이 아닌 현수가 들어와서 가장 불안당이 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영화 초반에 이제 똑같은 앵글로 불안당이란 타이틀을 떼면서 그 영화에서 가장 불안당으로 보여지는 재호의 모습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그렇게 된 재호, 완전히 재호화 돼버린 현수의 모습으로 그 영화를 끝내고 싶었었고, 예, 그리고 그
그 마지막 엔딩에서 그 무표정한 표정은 저는 전달은 했지만은 그 결국 배우가 만들어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저기 시원 씨 얼굴에 카메라를 대고 한 10분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않고 거기서 무언가 잡아내고 싶었고, 근데 그 1분 1분마다 표정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 어떤 표정이 가장 맞을까요? 골라내는 작업도 쉽지가 않았었던 게, 어떤 날은 이런 표정이 더 좋았고 되게 미묘한 차이였는데 어떤 날은 이 표정이 좋았고 그런데 지금 영화상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마 그날의 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은 저 얼굴이 가장 좋았었던 날에 저런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장면을 연기하는 시현 씨는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을까요? 이때 당시 이게 좀 이틀 동안 찍었어요. 한번 찍었다가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떨까. 저도 아쉽고 감독님도 아쉽고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뭐 어떻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해보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좀 이걸 찍을 때 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좀 평온한 느낌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마무리가 다 됐으니까 더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북받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런 나도 몰랐던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좀 쎄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감정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다를 뿐이지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감정들이 집중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희원 씨도 그렇고 임시완 씨도 그렇고 두 분 다 그 현장에서 굉장히 이게 감정적으로 좀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영화니까요. 많이 이제 몰입을 하시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영화 마치고 나서요, 촬영 마치고 나서 이 빠져나오기가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금방 빠져나오셨나요? 질투의 감정에는? 어차피 뭐 이루지도 못하고. 네, 희원 씨는. 저는 이 작품 끝날 때 즈음에 지금 드라마 작품이 있어가지고, 그 드라마 이 작품 끝날 때 즈음에 계속 그 드라마 대본들이 끌려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금방 오버랩이 돼서 좀 잘 바뀌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강렬한 그 여운이 좀 많이 남는 영화였어서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다양한 명장면들 놓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배우들의 그 연기 대결을 보는 재미가 정말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임시완 씨, 김희원 씨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배우 설경구 씨, 전혜진 씨, 이경영 씨, 네, 뭐 굉장히 그 허준호 씨도 나오셨죠. 허준호 씨도 나오셨고 또 김성호 씨, 많은 그 배우분들이, 특히 이분들을 생각하면은 거의 내로라 하는, 어디 가서 정말 연기로는 뒤지지 않는 이런 연기 선수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분들의 연기 대결을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보면 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치는 배우분들이시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보면은 설경구 씨, 임시완 씨처럼 처음 뵙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이제 희원 씨 같은 경우에는 김성호 씨랑 아저씨에서 같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의 좀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배우분들과 연기한 소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경영 선배님하고 설경구 선배님하고 이런 셋이서 같이 하는데 여기 같이 이렇게 하는데
꼭 연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연극하는 기분이.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서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꼭 즉흥 연기하는 것 같고,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거를 또 감독님이 안 끊으시고 담아내려고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꼭 연극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되게 좋았어요. 네. 시환 씨는 어떠셨나요?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 그게 왜 에피소드냐면요. 제가 이경영 그 선배님한테 이제는 좀 나이도 지긋이 드셨는데 그만 좀 튀시라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막 왜 그렇잖아요. 막 너무너무 다들 열심히 해서 저는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냥 그러면서 재밌고 이거 에피소드 아니야? 그렇습니다. 에피소드 질문 제가 정말 어려워하는데 감독님 먼저. 아까 시환 씨가 감정씬 연기가 많았잖아요. 시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씬을 하기 전에 혼자 감정을 되게 무겁게 잡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시환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경 한 2, 3m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저도 디렉션을 줄 때 목소리를 되게 낮춰서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경구 선배님은 분명을 되게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되게 빨리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설경구 선배님 감정신일 때 제가 선배님 옆에서 이렇게 조금 깐죽된 적이 있었는데 자기도 존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경영 선배님 나온 날은 사실 희원 선배님이 아까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시거든요. 모든 설경구 선배님이 대사하면은 설경구 선배님 뒤에 계세요. 희원 선배님이 대사하면 희원 선배님 뒤에 있고, 그래서 계속 대사를 하는 인물 뒤에 연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붙일 수가 없어요. 편집점을. 그러니까는 잘 붙이면은 이경영 선배님을 순간이동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드셔서 좀 한 곳에 계셔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냐고. 그림자 역할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에피소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객석에서 한번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요, 오늘 특별히 배우분들과 허그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마치시면 이쪽 무대 오른편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잠시 기다리고 계시면은 나중에 선물 직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감독님부터 한번 직접 지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립니다. 일단 훈훈한 연기 보여주신 배우분들과 멋진 영화 만들어주신 하는 전하고요. 일전에 쇼케이스에서
네, 일전에 쇼케이스에서 이제 임시완 배우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대한 질문에서 자기는 이제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를 생각하면서 이제 재호와 천 팀장을 처리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끝에 재호를 이제 죽이는 장면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 흘렸던 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 명장면으로 다가왔었는데 네. 이제 그 현수의 마음이 뭘까 막 생각하면서 슬픔, 원망, 뭐 분노 다양한 감정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눈물 한 방울에서 이제 저도 같이 울고 했었는데 단순히 그게 프로세스 1, 2였을까 해서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이제 김희연 배우님 그리고 임시완 배우님 두 분께는 이제 자기가 맡은 역할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다른 역할을 만약에 했었으면 그러니까 남녀 배역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더 잘했을 것 같다 혹은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배역이 있다면 혹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그 마지막에 천 팀장을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차에 치인 재호를 숨을 막히게 해서 죽이는 그 씬인데 그 씬에서 저는 찍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눈물이 나왔던 게 제가 예상을 했던 게 아니에요. 뭐 감독님이 디렉션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온 것뿐이고 저도 뭐 그게 거기서 눈물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눈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감정이 글쎄요, 뭐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어떤 감정이다 지금 이거를 모든 걸 언어하지 못하듯이 현수도 그때 당시 감정을 뭐 언어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보시고 그 감정이 어땠을까라고 유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고 캐릭터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저는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은 아닌데. 이 영화를 하면서 항상 보면서 매력 있다고 느꼈던 캐릭터는 병갑 캐릭터였어요. 너무 매력이 이게 정말 재밌고 특히나 이제 그 병갑이라는 캐릭터가 시나리오에서만 있었을 때보다 희원이 형이 하는 게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희원이 형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을까,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형한테. 아무튼 제가 해보고 싶다는 아니지만 정말 매력적이게 느꼈다라는 캐릭터는 병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뭐 제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는 사실 현수나 재호 이 두 역할은 남자 배우라면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감정 변화가 많은 게 되게 할 것도 많고 재밌거든요. 힘들기도 하지만 근데 현수라든가 그 재호 역할이 그런 복잡한 감정 변화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 두 역할은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병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다음 질문은 시환 씨가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뒤에 인형 들고 계신 분. 저는 시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현수가 재호랑 대면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 복수심에 불타서 충분히 재호를 죽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수가 가장 먼저 복수를 한 사람은 팀장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는 재호보다는 팀장님이 조금 더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둘 다 악이라면 누가 더 악했다고 생각을 했고 현수에게는 누가 더 불안당의 역할이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뭐지? 잠시만요. 재호를 죽일 수 있었는데 팀장님을 먼저 죽인 거는 재호에게 어떤 감정이 남아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시나리오상 팀장님을 죽인 역할로 재호가 이용할 수 있었던 거라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건지 궁금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맞고 그 전자도 맞고 후자도 다 맞는데 일단은 뭐 감정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천 팀장님이 좀 더 좀 비호감이었을 것 같아요. 호감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호보다. 재호는 어떤 감정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애증의 관계에서 이제 증이 더 심해졌던 것 같고 천 팀장님은 처음부터 뭐 애가 없는 거죠. 그냥 증. 네, 그랬으니까 이게 더 나쁘게 느껴졌던 거고 현수한테는 그래서 불안당, 누가 더 불안당이냐 천 팀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더 잘못을 했냐 잘못을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끌리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따졌을 때는 이 증만 쌓여있던 천 팀장이 더 이제 그 불안당이었었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따졌을 때도 천 팀장님이 더 먼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후자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찌됐건 그 저기서 바로 재호를 쏴 죽이면 천 팀장님을 그 저기 이제 프로세스 2를 해결을 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니까 프로세스 1, 2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 바로 안 죽인 걸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희원 씨가. 저 맨 뒤에 지금 계속 앉았다 섰다 하시는 분이 아까부터 계속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 네, 맞습니다. 지금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김희원님한테 여쭤보고 있는데요. 본인 맡은 캐릭터 마지막 순간까지 솔감꾼님 맡은 캐릭터에 도대체 어떤 감정을 담고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인지. 저 마지막에 죽는 장면이요? 네. 근데 저는 뭐 끝까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죽는 거보다 내가 죽으면 현수라는 이제 직업이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재호가 정말로 이제 큰일 난다. 너는 정말 이러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너무 억울하게 버티면서 억울한 감정 때문에 울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를 때리고 막 이래서 그랬던 것보다 약간 이제 재호가 이제 잘못돼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중간에 사람이 맞다 보면 또 화도 나잖아요. 아무리 침이 어디갖고 욕도 한마디씩 섞고 뭐 그러면서 약간 억울한 마음에 울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 캐릭터가 계속해서 살아남았으면은 그 재수 아니면 다른 캐릭터에 어떤 복수나 이런 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수를 반드시 합니다. 복수는 현수를 반드시 죽여야 하기 때문에 복수는 현수한테 반드시 살아남았으면 현수한테 복수를 반드시 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로 가도록 할게요. 희원 씨 다시 한번. 네, 저기 거기 회색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변성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재호가 그러니까 현수의 어머니를 죽인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천 팀장 캐릭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그 캐릭터들은 어쨌든 어느 정도 비하인드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생각해두신 천 팀장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사연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예, 저는 재호가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했는데 그 후회는 자기 자신이 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버리고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현수에 대한 감정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후회 같은 게 설 선배님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그 표정이나 그런 것에서 많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 근데 저는 아마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경구 선배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후회하면 그게 더 나쁜 놈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셨었는데, 그 후회감이 어쩌면은 현수를 더 마지막까지, 재호는 현수를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마지막까지 못 죽이는 마음에 그런 죄책감,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해를 끼쳤던 죄책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천 팀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둔 것들은 있었는데 영화 속에 이렇게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 안에서 담을 생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오세안무역이라는 회사를 계속 쫓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그 한재호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 고병철 역할을 맡은 이경영 선배를 잡는 거였는데, 그 한재호라는 인물이 그 고병철이라는 인물을 처리하면서 목표가 바뀌게 된 거고,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흐름에 분산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제외된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현 씨가 마지막 질문. 네. 여기요. 네, 그러면 그럼 저기 그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었던 그 피켓 들고 있으신 분. 저 그 현수가 경찰임을 고백했을 때 그 후에 현수는 어떤 쪽에 서 있었던 건지, 재호 쪽인지 아니면 천 팀장 쪽에서 계속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지. 얘기한 순간 마음은 더 재호 쪽에 가 있었겠죠? 네. 재호 쪽에 더 치우쳐 있었고, 마음은 더 치우쳐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또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그쪽에 가서 완전 그쪽에 몸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슬아슬한 그 줄을 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 예고 드린 대로 선물과 선물 증정식과 허그를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 보내주신 관객분들과 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배우분들 또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CGV 스타 라이브 톡을 같이 해봤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관객분들 직접 만나신 소감이랑 마지막 인사 말씀을 세 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변성현 감독님부터 그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을 원래 제가 정말 안 하는 성격인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네, 다음은 그러면 김희원 씨. 지금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감독님 얘기하신 대로 널리 알려서 저희 불안당의 좋은 이 감정들을 다 같이 느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환 씨.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정말 이렇게 영화를 재밌게 봐주셨구나, 그리고 되게 영화를 깊게 봐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좀 기분이 좋네요. 근데 되려 너무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해주시니까 미처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찍고 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저 재밌는 술안주, 술친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더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은, 좀 고민해 봄직한 영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이런으로 한번 인사 관객분들께 드리고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아쉬운 팬분들의 말씀이 있었고요. 2017년 5월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은 이제 이 스타일리시한 범죄 액션 영화 오늘 같이 관람해 보셨는데요. 이 영화 불안당은 바로 내일 5월 17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전국 17개 극장에서 함께 관람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친 일상 속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확 푸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